안녕하세요. 오늘 실습 다녀온 김에 미국 간호학과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도대체 병원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지 한번 낱낱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프리랩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본과인데 실습 아직 시작 안 하신 그런 분들, 특히 저처럼 병원 경험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실습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몇 주 동안 정말 헤매고 그랬었는데, 물론 오늘도 다 털리고 왔지만 첫 실습 전에 이런 영상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물론 학교마다 그 다음에 담당 교수님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실습 교수님 고를 때는 Rate My Professor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뷰가 보통 맞더라고요. 실습 준비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스크럽,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병원복, 그 다음에 실습용 신발, 저희 학교는 흰색 끈 달린 발등 다 덮은 가죽 운동화, 이게 실습 운동화 기준이었고요. 학생들이 보통 호카 운동화 많이 신고 있어요. 이거 많이 신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발이 아프다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대체제를 못 찾아서 일단 이거 신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 애플워치도 보통 되는데 이제 간혹 교육 차원에서 그 초침 움직이는 거 보이는 아날로그 손목 시계를 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들 심박수나 호흡수 이제 1분 동안 체크해라 이런 거 연습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진기, 펜라이트 같은 그런 도구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펜.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병원에 갑니다. 첫날은 OT죠. 이제 몇 시에 어디서 모이라고 그 전에 공지가 다 와요. 그럼 이제 한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학생들도 오고 교수님도 오면은 이제 다 모였을 때 미팅룸 같은 곳으로 이동을 보통 해요. 그럼 이제 모여 앉아서 교수님이 나는 누구고 만나서 반갑다. 실습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공지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네 옷차림은 단정히 해야 되고 머리는 반드시 묶어야 하고 매니큐어 같은 거 교수님마다 다른데 좀 색깔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옅은 색깔만 가능하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매니큐어 다 지워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고, 액세서리 얘기도 해주시는데 작은 거는 괜찮아요. 저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한 번도 그 어떤 교수님께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딱 박혀있는 스터드형 귀걸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친구들 한 2개 정도까지도 하는데 아무 말 안 듣고요. 약간 좀 이렇게 댕글댕글 거리는 그런 것만 아니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신 같은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보다 문신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 과에 정말 목 아래부터, 진짜 요 아래부터 발목까지 전부 다 문신으로 가득 찬 남자애가 있었어요. 걔는 뭐 정말 팔은 완전 그 블랙암 아시죠? 완전히 새까만 그런 건데, 걔는 아마 좀 흰색 긴 팔티 같은 거 안에 덧대서 입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옷차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막 그런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병원 프로그램에 등록도 완료를 하고요. 아이디 카드 만들고 병원 투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OT 날은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케바케예요. 왜냐면은 제 OT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 친구는 처음 메설지라는 실습 때 첫날 바로 이제 환자 방에 떠밀려 들어갔어요. 자, 너네 이거 이제 환자 케어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날 친구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자, 이제 OT까지 끝났으니까 드디어 그 다음 주부터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겠죠? 무슨 환자를 만나느냐? 그건 도착해봐야 합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름, 나이, 생년월일, 키, 몸무게, 알러지 유무, 심박수, 체온, 호흡수 같은 바이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원에 왜 왔는지, 무슨 증상이 있는지, 그간의 병력, 그 다음에 가족력,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무슨 검사를 했고 결과가 뭔지 등등등등 다 적혀 있어요. 의료진들이 이 사람과 미팅하고 검사하고 수술하면서 남기는 모든 노트들이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만약에 환자가 좀 공격적이었고 의료진들한테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다, 그래서 심지어 시큐리티까지 불렀었다,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 보는 의학 용어들이랑 줄임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읽으면 좀 숨이 막히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구글 그때그때 찾아보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 영어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틈날 때마다 어떻게든 좀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실습 끝나고
리포트 쓸 때 좀 많이 필요한데요. 교수님에 따라서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들을 먼저 쫙 적은 다음에 환자를 만나라 그러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환자를 만난 다음에 그 정보는 나중에 적어라 이런 교수님도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케바케입니다. 아무튼 이제 실습의 메인이 되는 환자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거랑 또 들은 거, 그런 거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학생과 간호사를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거. 학생이 이제 간호사를 따라다니면서 일명 섀도잉이라는 걸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 약 주는 거, 이런저런 거 체크하는 거, 상처나 수술비 보고, 드레싱 갈고, IV 같은 거 매달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옆에서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저는 정말 화장실 빼고 다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혹시 도울 수 있는 건 돕지만 사실상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거의 정말 뒤에 그냥 따라만 다니고 있다가 들어줄 때 내가 대신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쓰레기 나오는 거 바로바로 버려준다거나. 근데 이제 친절한 간호사들을 만나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거는 내가 왜 주는 약이고, 이 환자는 뭐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체크해야 돼. 이 주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 주사 놔본 적 있니? 한 번 더 해볼래? 하기도 하고. 근데 좀 불친절한 간호사를 만났다 그러면은 정말 내 존재가 정말 짐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막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러 처음에 이제 그 병동에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이제 좀 성격이 안 좋은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눈알을 굴리면서 안 좋아하는 티를 엄청 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분명히 이 과정을 겪었을 텐데 진짜 싸가지. 아무튼 이렇게 간호사들을 조금씩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얻게 돼요. 이제 내가 직접 기계에서 약을 뽑아서 환자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들 이제 이름이랑 생년월일로 본인 체크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직접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나 어디서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필요한 걸 그때그때 제가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를 따라다니는 게 첫 번째 실습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호사를 1대1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1대1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1대1 아니면 2대1 정도로 혼자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의 환자를 배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루 종일 그 환자만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환자 담당인 간호사를 돕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환자 헤드-투 어세스먼트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해보기도 하죠. 그 환자를 담당하는 PCT를 도와서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해 준다든지 침구를 간다든지, 그런 그 환자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도맡아서 한번 쭉 겪는 거예요. 두 경우 다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 잘하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환자한테 주사를 놓거나 할 때 옆에서 지도해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폐가 안 좋은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학생들을 몇 명 불러다가 청진기 대게 해보고 폐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약을 주고 주사 놔주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친 환자의 경우는 이제 상처를 보면서 염증이나 이렇게 피 범벅인 곳을 체크하고 드레싱을 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대소변의 양을 체크하고 그거를 치우는 걸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내 의지와는 반대로 좀 비위가 상해서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으로서. 근데 환자 앞에서 그거를 절대로 티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마스크를 2-3개를 쓰던지, 코 밑에 치약을 짜 넣던지, 아니면 숨을 참던지, 정 못 참겠으면은 이제 잠깐 밖으로 차라리 나간다던지를 해야지, 환자 앞에서 막 그런 식으로 티를 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환자의 존엄성을 그렇게 리스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정말 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 실습 나갔던 병원에 한 학생이 환자가 이제 침대에서 씻는 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환자가 좀 냄새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약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심지어 그걸 듣고 수치심에 울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은 바로 그 담당 간호사한테 불려가서 대박 혼나고, 진짜 엄청나게 혼나고, 심지어 널싱 스쿨 잘렸다고 들었어요. 완전히 그 널싱 프로그램 자체에서
빠지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수업을 빠짐으로써 한 학기가 밀린 건지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수업에서는 나갔고 더 이상 그 학생을 실습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다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환자를 담당할 때 환자가 부탁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 안 되더라고요. 저 이거 처음에 실수할 뻔했는데 한 나이 드신 환자가 저한테 이제 막 나 혹시 물 한 컵만 갖다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of course 막 이러면서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이제 물이랑 컵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서 널싱 스테이션에 있던 간호사분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환자가 내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 환자 물 마셔도 되는지 너네 담당 간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담당 간호사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지금 금식을 해야 돼서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제가 만약에 물 들어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서 물을 떠서 줬으면 저 때문에 막 수술이든지 검사든지 다음날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건 물어보고 하자. 환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학생이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튼 도와주겠다고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이제 부탁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밥 먹으면서 뭐 물 더 달라, 나 왜 오트밀만 주냐, 커피 달라, 나 이거 시럽 더 달라 등등등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은근히 많아요. 저는 그때 그 물 달라는 환자분 이후로 무조건 물어보고 해요. 몇 호 환자가 커피 한 잔 달라는데 이거 줘도 되나요? 시럽 더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정말 다 물어보고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간혹 가다가 환자가 이제 내시경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따라가기도 해요. 혹은 이런 병동에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몇몇 학생들은 ICU로 보낸다든지 몇몇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점심시간이고요. 점심은 그냥 각자 싸온 도시락 먹거나 아니면은 병원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돼요.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면은 오전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포스트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맡았던 환자에 대해서 모두 둘러앉은 가운데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은 뭐뭐뭐 몇 살의 남성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왔고 언제 입원했고 무슨 치료 중이고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뭐 백혈구 수치는 뭐고 적혈구 수치는 뭐고 왜 이게 낮은지 높은지 뭐 등등등 그냥 그 환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이게 왜 높은지 이게 왜 낮은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당연히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실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게 지식이 좀 쌓이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포스트 컨퍼런스까지 하고 나면은 집에 갑니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고요. 하지만 실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 주 실습 시간 혹은 정해진 기한까지 케어 플랜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포맷은 학교나 이런 실습마다 다르고요. 보통 환자 정보, 진단, 그 진단의 바탕이 되는 수치들이랑 그 이유들, 간호사로서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한지 복용하는 약과 부작용 등등등 그런 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이게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본 수치들을 옮겨 적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나름 이제 내 간호적 지식을 동원하고 내 크리티컬 띵킹 그거를 이제 동원을 해서 이 환자를 위한 케어 플랜을 포맷에 맞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는 진짜 최대 5시간까지 걸려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셀프 평가서를 쓰고요. 이거를 이제 다 쓰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주의 실습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게 사실 정말 힘든데 돌이켜보면은 뭘 써야지 좀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미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누가 뭐 말하면 아직 어디서 뭘 해서 뭘 달라고?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버벅이거든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도 하다 보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혈압 재는 거는 학교에서 수동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병원에 오니까 기계를 쓰네? 기계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썼어. 그래서 또 까먹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학기 실습은 좀 많이 빡셀 것 같고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교수님도 너무 좋으셨고 담당 간호사님도 너무 좋으셨고 심지어 맡았던 환자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환자분께 인슐린 주사도 놓고 이제 헤파린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중간중간 가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환자 3분이 저한테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오히려 내가 너한테 이거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루가 힘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병원 실습에 대해서 정말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리고 실습이 끝난 후에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들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도 궁금증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케어 플랜 쓰러 갑니다.